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과 미국, 이른바 G2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날보다 0.5% 정도 떨어진 코스피 지수는 186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조치가 계속된다는 연방준비위원회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식의 기초부터 투자의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대박플러스 시즌2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꼼꼼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장 마감 시황 정리와 함께 또 시장 키워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키워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라는 키워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도 지금 잠시나마 어느 정도 약보합의 모습을 좀 유지를 했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주도주 패턴을 나타냈던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은 좀 더 저가의 매수를 좀 더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군인지 다들 아시겠죠? 바로 화학주에 오늘 어느 정도의 매수 편입을 좀 더 시도를 했었고요. 우리가 전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강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경기 순환 관련주에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증시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국 증시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중국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으로 끝났는데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과매도 구간 자체를 건너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7.5%라는 경제 성장률, 바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중국 재정부장이죠. 그래서 리주웨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의 분기에 어느 정도 GDP를 6.5%든지 7%든지 아니면 7.5%든지 별 상관이 없다. 그만큼 지금은 그것보다는 경기 부양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우려감을 나타냈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나타낸다면 그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순환주라고 하죠. 그만큼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거기에 기계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구나라고 좀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밴드를 중국 증시 한번 정해드린다면, 지금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요. 그래서 1차적인 지지 밴드가 되겠죠. 2000포인트 부근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단 밴드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밴드를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주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구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좀 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금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캐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더 지금은 경기 순환주에 대한 지금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에 좀 더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제약업종에 대해서 오늘 큰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 기관까지도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은 좀 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제약업종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장 마지막에 IT 부품주들이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는 낙폭 과대에 이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매매가 어느 정도 유효하겠고, 대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이죠. 이런 신고가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더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제약업종을 만약에 고르신다면 그때는 21선 위에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을 고르시고요. 대신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쪽에서 고른다면 그때는 다수의 낙폭과대 종목군이 좀 더 유효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론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닥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부분이 오늘이 과매수 구간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추격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쉬어가는 과정. 그래서 위에 있는 상단 밴드죠. 530포인트에서 533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니만큼 좀 더 지금은 마인드를 크게, 그리고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시황 점검과 또 시장 키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과 관련된 강의를 배우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이상로의 오주방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USA, 미국이죠. 미국의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바로 금융업종, 그리고 다음에 전기전자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번 주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를 좀 더 연습을 해봤었는데, 그 박스권 매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 KH바텍이라는 종목군의 하단 밴드를 좀 더 기억을 하시자.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단 밴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익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군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다. 대신에 일봉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우리는 박스권 하단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업의 실적 시즌의 만큼 실적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더 부진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미국의 금융주를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12일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글로벌적으로 재무 안정적인 효과를 좀 더 드러낼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이 실적에 대한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6일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야후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17일에는 IBM 그리고 인텔, 이베이, 샌디스크 18일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 제너럴 일렉트릭이고요. 그리고 허니웨 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저 기업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실적 발표를 모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기업들을 제가 좀 더 적어왔습니다. 일단은 적어 놓으셔도 괜찮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씩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시티그룹이 있겠죠.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돈의 흐름 자체가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선반영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호재성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금융업종의 투자 심리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금융 아니면 BS금융 같은 그런 금융주를 예를 들어서라도 상당히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존슨앤존슨 뭐 하는 기업일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랑 관련이 있겠죠. 화장품이랑 관련이 있겠고 뭐 건강 헬스케어 이런 기업입니다. 뭐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느 정도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적인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카콜라 같은 이런 소비재 관련 업종에 대한 실적은 좀 더 글로벌적인 그리고 미국의 어느 정도 소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자는 거죠. 페덱스가 글로벌적인 물류의 증가세 그리고 하락세를 나타낸다면요.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바로 미국의 소비에 대한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도 이용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당히 큰 폭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시켰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야말로 또 한 번 미국 그리고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불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주가 좀 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17일이겠죠. IBM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그리고 이베이,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 가지씩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 이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뭐 이베이 코리아도 있겠고요. 그만큼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경매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부분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소비와 관련된 업체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인텔과 IBM이겠죠. 왜 인텔과 IBM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일단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대신에 컴퓨터 안에 반도체 분야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인텔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분기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냈다면 좀 더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텔의 실적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점유율 자체가 글로벌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메모리 업종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치킨 게임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 64%에 지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70%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건지 이런 부분은 바로 인텔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샌디스크 마찬가지로 플래시 메모리를 뜻하는 기업이고 모건 스탠리는 바로 금융업종과 관련이 있겠죠. 대신 구글의 실적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일단 구글의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IT 부품주들이 상당 부분 강세가 좀 더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낙폭과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과대에서 반등은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가 변할수록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반등이라면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만약에 구글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다면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반등 모멘텀, 다시 한 번 더 주도주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실적도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혹시 강동석 앵커님 아십니까? 저 GE 예. 청소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가전제품도 많죠. 예, 맞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전자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자가 우리랑 상당히 친분 있는 사람이죠. 네. 위인전에서도 많이 봤던 위인전이요? 네. 에디슨이 바로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아니면 정보기기라든지 이런 기기적인 전기기기 같은 지금의 핫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의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엿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좀 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으로 우리나라 2분기 기업별 실적 발표 예정일인데요. 적어 놓으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화면을 캡처하셔도 되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예정일이니까 제가 또 그런 정보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실적이 좀 나타났었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악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겠죠. 일단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를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씩 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들 한번 캡처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좀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서울경제TV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강의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일정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에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았고요. 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닝 실적이 많을까라는 부분이죠.
자, 기업의 가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닝 실적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향 조정을 해주는 미국인들의 습성이 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 이익 모멘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의 표를 좀 예시를 좀 해놨는데요. 미국의 상당 부분 기업 이익 모멘텀이 낮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 같은 걸로 받아들일 때는 항상 영업이익이 아니면 순이익이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들을 상당 부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매출은 뭐 평년 수준을 항상 유지하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항상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낮춰놓았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계속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하향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닝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금속 및 광물이죠. 그리고 의료, 필수 소비재, 화학, 미디어, 자본재, 시장 전체, 그리고 운송, 증권, 하드웨어. 상당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우리는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는 거죠. 한국의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높게 잡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망감을 떠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외국인은 절대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자료 아니면 기업의 가치 변화가 명확하게 보일 때만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한국 증시의 특성상 이렇게 낮추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하향 조정을 했던 게 뭐 11%대에 하향 조정을 했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5.5%의 하향 조정만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좀 더 크게 거쳤고 그래서 8%대까지 하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우리가 어닝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바닥권 시장치에 예상하는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벌써 시장의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좀 더 어닝적인 실적을 위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영업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폐해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1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더욱더 높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2012년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있다는 거죠. 2012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상치, 추정치보다 15%가 빠지는 부분이 실질적인 확정치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보다는 마이너스 5%의 실제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어닝 쇼크라고 받아들이면서 화학주가 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말씀드린다면 뭐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빠졌고요. 자,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맞죠? 건설주가 또다시 크게 내려가면서 어닝 쇼크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설마 또 중국 모멘텀이 우리를 속일까라는 마음으로요. 지금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좀 더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이번 주에 미국 실적이 발표되는데,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되는데, 연관지어서 제가 좀 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통 부분이 이번 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예상을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변수랑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유통 관련 업종을 보시면,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인데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죠. 오프라인 부분이 활성화가 됐을 때 가장 우리가 크게 매출이 오르는 것은 바로 백화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마트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베이의 실적이 나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오프라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는 백화점이나 이런 류의 유통주들보다는 좀 더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를 좀 뽑아본다면 바로 어제 뉴스에도 좀 나오던데 바로 의료업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중에서도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병행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보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직접 구매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매출에 대해서도 급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매출 부진이 여전하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 및 홈쇼핑 매출이 좀 더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날씨도 상당히 안 좋죠. 예? 비도 오고요. 그래서 장마 기간인데 그럴 때 우리는 뭐 나가서 안 삽니까? 나가서 안 사죠. 대신에 요즘은 TV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만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유통업종이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이베이의 미국 기업 이베이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백화점류의 그런 주식들보다는 좀 더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OEM이나 아니면 ODM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기초 소재를, 의료에 대해서 기초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아니면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가 변화가 없겠지만 다만 유통 단계를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는 코롱인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진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열어놓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GS 홈쇼핑, CJ 오쇼핑,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의료 관련주가 있는데 제가 화장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관련에 대해서는 종목군들을 안 적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요거는 이렇게 적어놓고 요건 안 적었는 이유가 있겠죠. 예? 지금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의 트렌드와 조금 어긋나지 않은가 싶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또다시 기억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종목으로 콕 집어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같이 보신다면, 뭘 볼까요? GS 홈쇼핑을 볼까요? CJ 홈쇼핑을 볼까요? GS 홈쇼핑을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GS 홈쇼핑을 보겠습니다. 예. 영어죠. GS 홈쇼핑을 보겠습니다. 자. GS 홈쇼핑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월봉입니다. 월봉이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또다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것은 월봉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이 좀 더 유익하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뭐냐면 수수료율의 할인, 그리고 당연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겠죠. 네, 주가가 올라갔겠죠. 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가 노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목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차트적으로 지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눌림목 패턴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일선이 과매도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60일선 자체를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유익한 종목이 될 수 있겠고, 다만 만약에 좀 더 급하게 따라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누가 주포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안정세가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 자, 같이 한번 외국인 기관의 트렌드를 볼게요. 자, 외국인이 상당 부분 올렸죠. 올렸던 부분이고, 이런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유익하다는 점, 그렇게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 홈쇼핑 이런 기업들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은행 업종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8개 은행의 2분기 연결 순이익이 1조 6천억 정도로 전망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26%가 감소할 예정이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가 감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하회할 전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회할까? 바로 STX 펜오션 사태가 있었죠. STX 펜오션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 쌍용건설, 자율협약, 그리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대손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네.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제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이 독촉이 오겠죠. 그래서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국민들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럼 은행도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대출하는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 자체가 은행의 순이익으로 잡힌다면 기업들이 돈을 어느 정도는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 부분, 아니면 어음 부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은행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 실적이 좋을 수는 없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가 부분이 선반영이 된 부분, 과매도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종목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KB금융보다는 우리금융을 볼게요. 제가 좀 더 치기 편한 걸로. 일단 우리금융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번 길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그리고 뭐 KB금융, 다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KB금융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금융이죠? 네,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 일단 지금 하단에 박스권을 지지를 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박스권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됐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수가 있죠.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던가? 아니면 정말로 악화가 심하게 됐겠구나. 하지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누가 이렇게 잡았을까? 그러나 제가 외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다고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지지를 받았던 거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보인다는 거죠.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좀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아는 주었지만 지금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대신 실적 발표가 나고 난다면 그때는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금융업종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업종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암흑 같은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져 왔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로 이어서 올라갔지만 어차피 외국인의 단가 자체는 하단에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실적에 대해서 출렁거릴 때 그때는 공포감에 주식을 매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사업 근간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죠. 일단 D램의 현물 가격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유달리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텔의 실적이 이번 분기는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었죠. 바로 하이엔드급 고사양 제품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를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딱 한 가지 모델만 만들죠. 바로 아이폰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을 만들고 나머지 재고 소진을 위해서 보급형 모델을 또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엔드급만을 만드는 애플이 더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보급형은 그만큼 보급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높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보급형 모델에 대해서는 바로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상당히 또 많은 거고요. 그런 양상막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갇힌 형국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저가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램을 만드는 회사가 한두 군데의 회사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 대만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D램을 공급하고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D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고전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업황이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대신 매출 부분은 크게 증가를 하지 못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바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영업이익 부분이 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반도체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좀 더 늘었다는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를 필히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D램 가격은 지금 약세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텔이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면 반도체 업종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인텔이 좀 더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면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지금 반도체 가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반도체 가격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상품으로 들어가서, 자,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단에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개월 전이나 아니면 1개월 전 대비해서 몇 %였죠? 거의 대부분이 30%. 네? 1개월 전 대비해서는 뭐 15%, 10%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면 지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 자체는 벌써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형국이다. 그러면 과연 실적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바로 인텔의 실적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하단 자체 어느 정도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는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박스권 하단은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33,000원대죠. 상단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실적이 나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적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부진하고 있죠. 부진하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더욱더 부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는 말 그대로 장비를 어느 정도는 공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부진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크게 어느 정도는 펀더멘털 가치에 훼손이 올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금 SK하이닉스 말고 지금 반도체판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매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실적 자체를 바라볼까? 지금 일단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기업 중에서 지금은 바스켓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K 브로드밴드라는 기업인데요. 자, SK 브로드밴드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는 기업군이었고, 왜 SK 브로드밴드가 좀 더 괜찮게 보였을까? 이런 부분이었죠. 제가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죠. 1분기에 디지털 가입자가 순증이 1위였다. 바로 1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습니다. CJ 헬로비전, 아니면 CNN, 그리고 CNB, HCN, 그리고 기타도 있겠고, KT, SK 브로드밴드가 단연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경쟁 기업인 바로 LGU 플러스보다도 추가적으로 지금은 SK 브로드밴드가 가입자 수가 좀 더 많다는 점이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 형성 자체가 지금 IPTV 쪽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이 음성통화보다는 바로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시청률이나 아니면 재방송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점, 바로 IP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6월 달에 가입자 수가 57,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최대 성과를 좀 보였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월 순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때는 보급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통신업종 자체, 바로 LTE가 나오면서 통신 3사가 큰 폭의 순이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종목군을 찾아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SK 브로드밴드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매수가 한번 잡아본다면요. 일단 지금 한번 보시면 신고가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인 거는 아실 거고요. 네. 일단 종목군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누가 매수를 하느냐도 지금은 상당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매수를 하느냐.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사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저점 자체는 외국인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박스권을 돌파는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나갈 건데 5,300원에서 5,4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4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렸던 게 월봉 패턴을 보면 장기 추세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좀 더 추가적으로 월봉 패턴에서 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의 초입 부분이라고 보고요. 1년이 지났을 때 고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수로 꼭 접근하시고요. 지금은 가격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바스켓안의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 그리고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끝까지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면 즐거운 수익 매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로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기업 실적 시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무료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